저는 수면 교육하면 임신 8개월쯤이었나? 영상을 찾아봤는데 퍼버법, 안누법, 쉬닥법 이런 이론 정리 아니면 아기는 엄마 아빠가 자빠져 자면 그냥 자요. 아기 울음에 둔 감해지세요. 이런 영상들 봤던 게 생각이 나요. 지금 저희 아기는 돌이 됐거든요. 낮잠이나 밤잠이나 다 10분 정도 이제 안아주면은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반에 자서 6시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할만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영상들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핵심을 알려주는 영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출산 전에 미리 알아놓았으면 진짜 좋았겠다 하는 건 아가는 최대 몇 시간 동안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지식인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아기의 하루 일과가 이해되고 아가를 쉽게 재울 수 있거든요. 일단 아가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높아지면서 한 번에 깨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2주차 신생아 이런 애들은 30분 눈 뜨고 있으면 피곤해서 졸려하고요. 3개월 정도 된 애들이 1시간 깨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조금씩 점점 늘어나서 돌 정도 되면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연속으로 안 자고 버틸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시간에 놀이터도 가고 문센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최대 깨시라고 해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기를 졸릴 때 재우면 진짜 쉽거든요. 근데 안 졸릴 때 재우면 지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2개월쯤 됐다고 칠게요. 이제 1시간 정도 깨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신생아 때 생각하고 이제 낮잠 깬 지 30분 정도 됐으니까 자겠지? 하고 재우려고 한다. 이러면 아기가 울고불고 안 자려고 그러고 엄마 품에서 안 졸린데 애매하게 자다가 눕히면 깨버려요. 저희도 왜 안 졸린데 억지로 자려고 하면 작은 자극에도 깨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걸 등 센서가 생겼다. 등 센서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치죠? 하면 아기 울음 무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눕혀놓고 문 닫고 나오세요 하는 글을 보고 이제 문 닫고 울리면 아기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 아빠도 스트레스를 받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억지로 깨워놓다가 재우면 잘 자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피곤해서 아기가 더 보챌 수가 있어요. 못 자고요. 이걸 과피로라고 해요. 왜 저희도 시험 기간에 밤새고 엄청 피곤한 상태로 시험 치고 오면 낮잠 자자 이러고 낮잠 자려고 하면 오히려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깨시를 알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신생아가 당장 내일 우리 집에 온다. 어떻게 재우고 먹이면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신생아 때는 깨시가 30분이잖아요. 밥 먹고 트림하고 좀 둥가둥가 하면은 30분이 그냥 지나가요. 밥 좀 늦게 먹는 애들이나 특히 모유수유하게 되면 30분, 40분 동안 젖 물고 있거든요. 그럼 젖 빼면 기절을 해 있어요. 그때 바로 그냥 눕히면 이제 2시간, 1시간 이렇게 자다가 밥 먹고 싶다고 이제 또 깨요. 그러면 또 밥 먹이고 재우고 밥 먹이고 재우고 이걸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깨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1시간 정도 깨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밥 먹고 트림하고 둥가둥가 뭐 다 해도 시간이 좀 남아요. 애가 안 졸려해요. 그러면 이제 이 남는 시간에 모빌 보여주고 아기 체육관 눕혀놓고 뭐 헝겊책 읽어주고 치발기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려한다 싶으면 눕혀서 재우면 되고요. 이렇게 한 5, 60일 정도 지나면 아가 일상이 대충 그려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면 교육 이론 이제 적용이랑 수면 의식을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수면 교육 이론을 왜 알아야 되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편하려고. 분명 예를 들어 졸릴 시간이라 눕혔는데 안 자고 운다. 그러면 우는 거 뭐 어떻게 가만 냅두기 좀 그렇잖아요. 불쌍하고 내기도 아프고. 그렇다고 자 주구장창 안아주기도 내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뭐 토닥토닥을 해주던 아니면 잠깐 울렸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서 달래주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몇 분으로 울리고 해야 하냐에 대한 답이 이제 퍼버법, 안누법, 쉬닥법 이런 걸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수면의식. 수면의식은 왜 하죠? 굳이? 사실 한 2시간 깨워놓으면 밤에 잘 자던데요? 할 수도 있는데 수면의식을 하는 이유는 밤잠 자기 전에 최면을 거는 거예요. 자, 이제 밤이야. 길게 자는 거야. 중간에 깨도 기절해야 돼. 우리 12시간 자자. 이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목욕하고 로션 바르고 뭐 마지막 분유 먹고 자장가 틀어주고 뭐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루틴을 매일매일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아가가 고정된 시간에 졸려하고, 중간에 깨도 웬만하면 그냥 수유를 하고 기절을 하던, 그냥 기절을 하던 바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수면교육 깊게 파고 들어가면 진짜 공부할 게 많거든요. 통제할 거 투성이에요. 낮잠 제한, 꿈수, 막수 고정, 첫수 고정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거 다 따라하다간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크게 2가지 원칙만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안아서 재우긴 하지만 최대한 의식이 있을 때 등 대고 눕혀서 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그리고 2번째는 자다가 깼을 때 일정 시간 기다리다가 자나 안 자나 좀 간 보다가 가기. 요거 2개는 꼭 지켰습니다. 저희 아가가 자기 전에 꼭 안아줘야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들 때까지 안아주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안아주고 눈 살짝 뜬 상태로 눕혀주면은 이제 이불 덮어주고 하면 자기 애착 인형 만지다가 자요. 자, 사실 수면 교육 하다 만 거죠. 제가 안아서 재워야 자니까요. 근데 저는 아기 울음소리를 좀 잘 못 듣겠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 애기 울음소리 잘 못 듣는 저한테는 이 정도가 딱 맞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만족해요. 저녁 7시 반쯤 자서 다음날 6시에 일어나거든요. 거진 한 11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편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봐주고 회사 갔다 오고, 회사 갔다 오면 아가는 이미 자고 있으니까 저녁 시간은 저와 남편의 온전한 휴식 시간을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면 교육은 반 정도 실패했지만요. 이러다가도 솔직히 언제 또 새벽에 이앓이 하고 코 막히고 해서
몇 번씩 깰지 아니면 좀 인지가 올라와서 혼자 자기 무섭다고 저희 안방으로 막 쳐들어올지 이런 거는 장담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맘카페 보면은 40일 된 아기 벌써 10시간 자요. 뭐 이런 자랑글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 그 엄마들 나중에 뭐 100일 넘고 뭐 200일 되고 해서 갑자기 아기가 새벽에 세네 번씩 깨요. 갑자기 뭐 쪽쪽이 셔틀을 시켜요. 이런 걸로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저는 어디 가서 저희 아기가 뭐 잘 자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디 가서 잘 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언제 코가 막혀서 깰지, 언제 울면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결국 관련해서는 분리수면을 하든 안 하든 뭐 아가를 울려서 재우든 안아서 재우든 아기 기질 따라 뭐 키우는 사람 따라 수면 교육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있어요. 저는 그게 깨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기 컨디션도 지켜줄 수 있고 나의 예측 가능한 일상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잠자면서 편하게 흘려들을 수 있는 육아 경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김집사였습니다.